네, 지구과학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의는 한 개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강의를 듣고 그러면 나머지 한 시간은 뭐예요? 나머지 한 시간은 진도가 다 나간,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도가 다 나간 반은 그냥 여기서 이제 강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자습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끝나지 않은 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밀린 강의를 수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도 맞추기를 위해서 오늘 이번 주는 강의가 한 개입니다. 그럼 173페이지 문제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풀었죠, 문제? 매우 쉬운 문제들이니까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풀려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뭐죠? 너무 쉽죠? 별이죠, 별. 혹은 항성이 되겠습니다. 별과 항성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서 2번은 뭐죠? 행성이 별의 앞면을 지나갈 때 별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겠죠. 가리니까. 그러니까 감소. 자, 그리고 밑에 가보겠습니다. 별 주위에 있는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생명 가능 지대인가? 물이죠, 물.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4번. 별의 질량이 클수록 무엇이 크다 했죠? 그렇죠. 광도가 크다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이죠? 조건. 주계열성이어야 된다. 왜? 안정적이니까. 여러분들은 배웠겠지만 뭐 거성 단계에 있는 행성별이나 아니면 주계열성으로 가고 있는 단계의 별들을 보면 자꾸 뭐 수축하거나 팽창하거나 이렇게 에너지의 발산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진화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진화를 할 수 있겠어요. 지구만 해도 지구의 기온이 1, 2도만 올라가도 우리 인간이 사냐 못 사냐, 그래서 막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는 판에, 그렇죠?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생명체에게 절대 좋지 않겠죠. 자, 오른쪽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외계 행성을 직접 관찰. 자, 말도 안 되죠? 아니, 외계 행성이 아니라 옆 동네인 일산도 안 지키는데 무슨 외계 행성을 관측을 합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행성의 중력 때문에 중심별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그렇죠? 이걸로는 관측할 수 있죠. 간접적인 관측 방법이죠. 그 다음에 3번. 행성이 중심별의 뒷면을 지나갈 때 생기는 밝기 변화를 이용한다. 행성이 중심별의 뒷면을 지나가면 밝기 변화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별이 가리워진 만큼 어두워지니까 그것을 하는 게 무슨 현상이었어요? 그것을 하는 게 식현상이랬죠? 그러니까 X입니다. 멀리서 오는 별빛이 행성의 중력에 의해 변화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선생님이 수업을 했죠? 교과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딱 봐도 무엇을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스펙트럼의 변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하니까. 1과 2 중에서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각 언제인가? 자, 봐봅시다. 별이 1번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1'에 있습니다. 그럼 별이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행성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별이 가까워지죠. 별이 가까워질 때는 무슨 편입니까? 그렇죠.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원래 관측되는 파장보다 더 파장이 짧아져서 관측이 된다. 청색편이. 그 다음에 2번. 별이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2'에 있는 행성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겠죠. 여기 보는 겁니다. 이거 공전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편이죠? 적색편이죠. 자, 적색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블 법칙 할 때도 배웠어요. 자세하게. 적색편이 쉽죠? 자, 3번. 태양계에서 금성과 화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까닭을 쓰시오. 당연한 말만 하면 금성은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화성은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자세히 쓰자면은 금성에는 물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겠죠.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화성은 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죠? 얼음 상태,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는 포함이 안 된다. 자, 4번. 중심별이 주기율성일 때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건 쌤이 쉽다 그랬어요. 중심별은 커질 때 더 커진다. 질량이 크니까 광도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광도, 온도, 크기, 질량 다 올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 생명 가능 지대의 폭 당연히 올라가죠. 광도가 커지니까 올라가고,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 당연히 멀어지죠. 커지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행성의 중력은 무슨 상관이에요? 중심별의 질량이랑. 그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17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다음에 주어진 용어들을 사용하여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시오.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분광형을 한번 우리 에오라 했죠? O, B, A, F, G, K, M. 어디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했어요? O형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죠? 광도와 반지름 이용하래. 그럼 뭐예요? 딱 나오죠? 광도 공식 4파이 R의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여기서 뭘 이용한다는 거야? 광도를 알고 반지름을 알면 나머지 변수인 온도가 바로 나온다. 그 말이죠. 쉽네요. 2번, HR도에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표면 온도와 색지수가 있다. 가로축, HR도에서 가로축이면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되네요.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뭐뭐 있다 했어요. 가로축은 온도,
그 다음에 색지수가 있다 그랬어요. 온도와 관련된 함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게 되겠네. 자, 세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에는 세로축은 뭐라 했어요? 세로축은 밝기라 그랬어요. 밝기. 자, 그럼 밝기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죠? 라지 M, 절대 등급 라지 M이라 쓰죠. 절대 등급. 그다음에 또 광도도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광도와 등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뭐였나요? 그렇죠. 포구슨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세로축에 해당하는 물리량, 절대 등급, 광도. 그 다음에 하나 없군요. 있어도 이렇게 그냥 겉보기 등급, 이 등급, 혹은 그냥 겉보기 밝기. 근데 얘네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쓰지 않겠어요? 주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긴 힘들겠죠. 자, 가로축에 하나 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가로축에 하나 더 있었어요. 가로축에는 온도도 있고 색지수도 있고 뭐가 있었어요? 분광형. 그렇죠. 분광형. 왜? 분광형도 온도에 대한 함수였습니다. 됐죠?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왜냐하면 분광형은 가로축이니까. 3번. 자, 3번 HR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좁고 길게 분포하는 별.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분포하는 거죠? 주계열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이겠고, 자, 표면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띠지만 반지름이 커서 매우 밝게 보인다. 뭐겠어요? 거성이겠죠? 거성. 그냥 적색 거성이라고 할게요. 적색 초고성이 될 수도 있고 적색 거성이 될 수도 있고, 붉은색이라니까 이제 적색이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아. 4번. 다음은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블라블라블라이다. 자, 별 A에서 오는 빛이 별 B의 중력 때문에 직진하다가 어때요? 꺾이죠? 굴절되는 겁니다. 굴절. 직진은 그냥 가는 거고 반사는 튕겨서 나오는 거고, 굴절이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굴절되면서 지구의 관측자에게는 별 A가 더 빛나 보인다. 왜? 렌즈 효과. 그러니까 렌즈의 역할을 하니까 이 B라는 시스템이, 이때 별 B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딱 봐도 눈치 백단. 그렇죠.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행성 찾는 거구나, 이렇게 딱 생각해야죠. 센스 있게. 됐죠? 별 B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면 그것의 중력 때문에 별 A에서 오는 빛이 추가적으로 더 변하는데, 이를 관측하여 외계의 행성의 존재를 알아낸다. 너무나 쉽네요. 그 다음 옆에 5번 봅시다. 자, 5번. 크기가 같은 주계열성. 자, 크기가 같대요. 물리량 하나를 픽스 시킨 거야. 고정시킨 거야. R을 고정시킨 거예요. 주계열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주계열성의 성질을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거죠. A, B가 파장에 따라 방출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딱 봐도 뭐예요? 누가 더 온도가 높아요? 빈스로우. 빈의 법칙을 보면 파장이 짧을수록 최대 에너지의 세기가 크다 그랬죠? 온도가 어쩔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최대 에너지를 세기를 내는 에너지, 그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도 T, B, T,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거겠죠. 다음 광도도 봅시다. 자, 광도는 쉽게 비교가 가능해요. 왜? 광도 공식 외우려 했어요. 시그마 T의 4제곱에서, 자, 누구를 고정시켜줬죠? 아까 반지름을 고정시켜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 파이 상수, 사 상수, 시그마 상수. 그럼 결국 L은
누구의 함수야? t의 함수예요. 내 집 것도 빼 그냥. 어차피 커지는 큰 게 큰 거니까. 그러니까 t가 높으면 광도가 큰 거야. 그럼 t가 누가 높아요? 얘가 b가 높잖아. 그러니까 광도도 b가 큰 거예요. 쉽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림은 주계열성 가나다를 HR도에 나타낸 것이고 내용은 주계열성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자, 주계열성의 특징 귀가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특징 나와 있네요. 이거 안 써줘도 여러분 풀어야 돼요. 안 써줘도.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가는 백색개성으로 진화한다. 자, 백색개성으로 진화한다. 주계열성에서 경계선을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냐면 질량의 경계. 그러니까 주계열성의 질량이 이 정도면 결국엔 백색개성이 되고, 주계열성의 질량이 이 정도면 블랙홀이 되고, 이 정도면 중성자별이 된다.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질량이 큰 애들은 백색개성이 아니라 뭐가 된다? 질량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가가 질량이 지금 크잖아요. 그 주계열성에서 윗단에 있잖아요. 왼쪽 위에. 그죠? 질량이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아? 밝고 온도가 높고, 그러니까 질량도 크고, 그리고 크기도 크고 다 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냥 상징적으로 질량이 크니까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나는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같다. 태양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분광형이 G2 파이브라 했죠? 이 파이브는 주계열성임을 나타내는 거고 G2가 분광형인데 이 2라는 건 0에서 9까지 분광형을 세부로 나눈 거죠. 10개의 분광형으로. 그래서 G예요. 그러니까 G는 여기인데 나가 어떻게 태양과 표면 온도가 같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는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다. 맞죠? 왜? 온도가 낮고 밝기가 어두워. 그러면 질량도 작아. 질량이 작으면 별의 진화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다.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76페이지 7번. 두 별의 중심 구조가 막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가는 주계열성이다. 자, 가를 볼까요? 간을 보면 헬륨 핵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면 핵융합 반응이 끝났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헬륨 핵이 끝이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헬륨 핵이 수축하겠죠. 수축함으로써 외곽에 있는 수소층을 연소할 테고, 그것이 수소 껍질, 수소 구각 연소, 수소 연소각 뭐 이렇게. 그래서 수소 연소층이 딱 나와 있네요. 이렇게 수소층이 나와 있고. 자, 그럼 이게 주계열성입니까? 아니죠. 이건 적색거성입니다. 적색거성 처음 적색거성 단계죠. 그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질량은 나보다 가가 크다. 당연하죠. 왜? 얘는 수소충도 있고 수소 연소충도 있고 헬륨 연소충, 헬륨이 연소됐어. 헬륨이 연소되려면 1억 켈빈이 필요하다 했어요. 얘는 1억 켈빈이 안 돼서 연소도 못 하는데 얘는 연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탄소도 하고 산소도 하고 규소도 하고 철까지. 철은 연소가 안 되죠. 철의 핵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질량이 나가 더 크죠. 왜?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큰 만큼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중심 핵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핵융합 반응을 계속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심부의 온도는 나보다 가가 높다. 틀렸죠. 아까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나에서 중심부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나중에 형성된다. 맞죠? 맞습니다.
나보다 가가 크다? 니은 이렇게 들리는구나. 나보다 가가 크다니까 나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리을입니다. 답은. 왜? 중심부에 가까운 원소일수록 나중에 그렇죠. 수소가 타고 그 다음에 헬륨이 타고 탄소가 타고 산소가 타고 규소가 타고 그 다음이 철이 만들어지니까. 자, 8번. 다음은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하여 외계 행성기를 탐사했을 때 관측된 별, 중심별의 블라블라블라 읽어보세요. 자, 이것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스펙트럼의 모습을 줬어요. 선생님이랑 이거 한 적 있죠? 언제 했어요? 허블 법칙에서 했잖아요. 허블 법칙. 그래서 이 검은 흡수선들이 지금 원래는 이건데 관측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빨간색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야. 파장이 길어졌다는 건 뭐겠어요? 적색 편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색 편의는 뭘 의미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있겠어요 지금? 별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려면 당연히 2번 위치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행성은 이 프라임에 있어야겠죠. 행성은 그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네요. 그죠?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중심별의 위치는 1이다. 땡이죠.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은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했죠. 파장이 긴 쪽으로. 이러한 방법은 질량이 큰 행성을 발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도플러 효과에서 지렛대라 그랬어요. 지렛대. 시소라고 그랬어요. 시소. 이렇게 별의 무게가 있고 이제 행성의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행성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소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이 정도로 더 움직여야겠죠. 그렇죠. 행성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질량중심이 행성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 이동 속도, 그러니까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별의 공전 속도가. 별이 그러니까 시간이 같아요.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같아. 시간은 같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은 같은데 이 별의 공전 궤도가 멀어졌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돌던 애가 행성의 질량이 커짐으로써 더 넓은 지역을 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은 같아. 시간은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돌아야겠죠? 행성이 돌 때도. 그러니까 더 빨리 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허블 법칙 때 배웠죠? 더 빨리 돈다는 거는 바로 이 적색 편의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고, 적색 편의량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후퇴 속도가 커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할 때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보다 큰 차이를 발견하는 게 더 용이하니까 질량이 큰 행성을 발견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파장이 좀 널찍널찍하게 원래 여기 있다가 막 이렇게 변해줘야지 좀 관측하기 쉽지. 여기 있는 파장이 조금 변한다고 하면 이건 발견하기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발견하기 쉽다. 도플러 효과로는 그 말입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식현상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찾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시오.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 나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밝기는 항성의 빛을 반사하여 빛나는 행성의 밝기를 뜻한다. 아니죠. 행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반사를 해도 그 빛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행성이 별을 얼마나 가리냐, 그 가려지는 그 밝기를 보고 이제 행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D는 4분의 1배가 된다. 봅시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행성의 지금 크기일 때 이 깊이가 D예요. D. D만큼 가려졌다고 하는 거야, 그냥.
일단 D만큼 가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가려지는 면적이 몇 배가 됩니까? 자, 행성이 반지름이 뭐 단위 길이 1이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단위 길이가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2가 됐어요. 이렇게 2가 됐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반지름 늘은 것 가지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가리는 거니까 넓이를 생각해야죠. 얘는 그냥 아래 제곱 파이니까 R 제곱 파이니까 그냥 파이죠. 근데 얘는 4파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그러니까 가려지는 면적도 4배가 되는 겁니다. 4배. 가려지는 면적이. 그러니까 가려지는 면적이 여기 D가 뭐 1이었다면 가려지는 면적은 4배가 될 테니까 D가 4D가 되어야겠죠. 4D. 그죠? 이렇게 4D가 되어야겠죠. 왜? 가려지는 면적이 4배가 됐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원래 가려지는 면적의 4배가 더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감소하는 별의 광도도 밝기도 4배 어두워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태양계의 생명가능지대를 나는 주계열성을 중심별로 하는 어떤 외계 행성계의 생명가능지대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자, 봅시다. 가는 태양계네요. 태양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중심별이라고 써진 거 보니까 이름 모를 시스템이에요. 자, 달은 가의 생명가능지대에 있다.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가능지대에는 지구의 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이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넓이, 일정한 넓이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겠어요. 지구 근처에 달은 계속 붙어 있으니까 달도 생명가능지대에 있는 거겠죠. 나와 봅시다. 나의 중심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클 것이다. 작습니다. 왜 작아요? 일단 생명가능지대가 가깝잖아요. 엄청. 그죠? 엄청 가깝습니다. 생명가능지대가. 그리고 생명가능지대의 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0.16 빼기 0.11 하면 몇이죠? 0.0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의 폭은 1.25 빼기 0.95 몇인가요? 빼고 산수가 잘 안 되네요. 0.2가 되네요. 4배 더 크네요. 얘가 생명가능지대가 4배 곱하기 4. 그죠? 그러니까 질량이 더 작죠. 틀렸어요. 나의 중심별이 거성으로 진화하면 생명가능지대는 현재보다 오랫동안 존재한다. 그러겠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왜 아니에요?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예전부터 계속 주계열성은 별의 진화에서 수명을 90%나 차지한다. 별의 일생에서 90%의 일생을 주계열성에서 보낸다. 그냥 끝난 거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거성으로 진화하는 순간 얘는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진화하는 속도도 질량이 작을수록 길어지겠지만. 자, 다음 장 177페이지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별 A와 B가 주계열 이후에 진화하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별 A와 B 중에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은 어느 것이 더 긴가? 자, 어느 것이 더 긴가요? 당연히 B가 더 길죠. 왜? B가 더 질량이 작잖아. 왜 질량이 작은지는 모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왜 생긴다 했어요? 왜 생긴다 했어? 질량이 작으면 가지고 있는 수소도 적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소에 비해 그 수소를 태우는 속도가 더 월등히 느리기 때문에,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A 같은 별을 보면 수소가 많이 있습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있는 수소에 비해 수소를 1초에 핵융합하는 속도,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진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 차이가 생기는 까닭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외워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봅시다.
별 B가 진화하는 동안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해 보자. 뭐 설명을 했어요? 표면 온도를 했고, 광도, 밀도, 반지름, 색지수 많이도 하라네요. 자, 별 B가 진화하는 동안 B가 진화한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주계열에서 어디로? 적색거성으로 간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T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적색거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표면 온도 낮아지죠? 자, 그다음에 광도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밀도, 로우. 밀도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왜? 질량은 일정한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부피가 커지니까 당연히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그 다음에 색은 어떻게 되죠? 적색으로 된다. 붉어진다. 그 다음에 색지수는 뭘 의미하는 걸 했어요? 표면 온도라 했죠? 표면 온도가 작아지니까 색지수는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별 A와 B가 진화하는 동안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A와 B가 이거 B네요. B부터 합시다. B가 진화하는 동안, B가 적색거성으로 가는 동안 어떻게 되죠? 중심핵이 수소였다가 다 헬륨으로 바뀌고, 그 헬륨 핵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못해 중력 수축을 이기지 못하고 중력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중력 수축을 하면서 그 헬륨 핵 주위에 있던 수소를 태우게 되고, 그것이 뭐였죠? 이름이 수소 연소각, 수소 껍질이라 했죠. 수소 껍질에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적색거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로 보면 질량이 매우 크죠. 질량이 매우 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헬륨 핵이 수축했다가 탄소를 만들겠죠. 헬륨 핵이 이제 연소를 하게 되면 탄소를 만드는데 탄소핵이 또 수축을 해. 탄소핵이 수축을 하면 또 무거운 애들이 뭐겠어요? 뭐 산소도 만들고 규소도 만들고 황도 만들고 그다음에 철까지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껍질은 계속 차등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껍질은 약간 양파 껍질처럼 막 생기겠죠, 내부가.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엔 되게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 차원에서 공부하면서 알아두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그림은 태양 주변에 있는 주기열성의 HR도로 별의 질량과 수명이 표시되어 있다. 자, 지구에 처음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10억 년이 지난 후였대요.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유추하는 게 최초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그렇죠? 배웠습니다, 우리 1학기에.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HR도에 있는 별들 중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가질 수 있는 별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그러면 지구를 빗대서 설명하자면 일단 별의 수명이 10억 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겠죠. 10억 년 후에 생명체가 나타났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10억을 찾아볼까요? 자, 1억이 10의 8승입니다. 이게 1억입니다. 자, 10의 7승이 이제 1000만입니다. 1000만. 10의 9승이 뭐겠어요? 이제 10억이겠죠.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별의 나이가. 그러니까 10억으로 딱 자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양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 2억이 있는 애들은 다보다 가능성이 있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생명체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지구에 처음 지적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40억 년 이상이 지나서였다.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죠. 이건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지적 생명체가 탄생한 건 40억 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40억 년 이상은 별이 있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억 년도 안 돼. 10억 년도 안 돼요.
태양 정도가 이제 11승이 뭐냐면은 몇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적어도 태양보다는 가벼워야겠죠. 최소한. 그렇죠?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별들은 태양보다는 더 가벼워야지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고 시험에 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도가 아직까지 다 안 나간 학생들은 다 강의를 다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문자 날렸죠? 강의를 다 보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은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봐도 되지만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했던 건 굳이 안 봐도 되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안 했는데 온라인 수업에만 나왔어. 근데 온라인 수업 하는 날에 뭔가 우리 반이 뭐 휴일이거나 뭐 공휴일이거나 뭐 쉬는 날이거나 그랬어. 그럼 나 안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다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봐야 되고 학습 결손 없이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구과학 수업을 듣느라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배워서 알겠지만 이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뭐 돌과 암석, 그리고 구름, 비, 그다음에 뭐 화산, 지진, 그리고 밤에만 보였던 요즘 잘 보이지도 않지만 뭐 별들, 태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학문으로 남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연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구과학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계 대학이나 자연대학이나 공과 대학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안녕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